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예컨대 서병수 의원 등은 당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 2달 앞이지만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므로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시고 그 민주당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했으므로 당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라는 방침이 정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화할 수 없죠. 네. 일반화할 수 없고 거기는 뭐 PK 지역에서의 어떤 그쪽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지. 네. 그냥 일반화해서 뭐 중진을 어디로 막 던져넣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제일 중요한 지역이 서울일 것이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강북 중에 한강벨트는 그리 녹록치가 않은 지역들이다 이미. 예. 경기도하고 많이 다르다 서울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마용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예. 어떤 성동 지역은 강남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변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어서 뭐 조금 최근에 한 10년의 변화를 놓치면 네. 민심을 못 읽고 선거에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 고려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의지 표명도 했는데 이미. 예. 이제 와서 네. 선거 지형을 전부 흐트러뜨리는 거고 네.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 같지가 않아요. 그것은 예. 지금 2달 앞두고 어떤 전략적인 고민 없이 임종석 실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선거를 이기겠다는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언론이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임혁백 위원장은 한겨레하고의 통화에서 두 사람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른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런 그 행간에 담긴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를 겨냥한 말씀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로 판단하고요. 네. 그러나 제가 꼭 짚어야 되겠다 해서 입장을 낸 이유는 지금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려는 일부의 이런 주장들은 사실도 아니고 매우 위험하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는 있어서는 안 될 주장들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 의견을 충분히 밝혔는데 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조국 사태도 얘기하고 부동산도 이야기하고 아픔과 실책이 있죠.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해서 당시의 평가가 국민들께 좋았던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2020년 총선 치렀잖아요. 네. 민주당이 몇 석 했습니까? 네. 거의 180. 예. 이른바 위성정당까지 183석. 민주당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압승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대선으로 가기 위한 결정적인 교두보가 확보된 셈이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잘못된 거겠죠. 네.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말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던 22년 3월 첫째 주에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45%였어요. 예. 가장 낮게 나오는 갤럽이 예. 다른 여론조사 기관까지 하면 45에서 47 정도의 분포에 있어서 네. 대선을 앞둔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탄탄하고 높았다. 네.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보다 꽤 낮았기 때문에 예. 지금 와서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린다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총선을 앞두고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모두에게 아팠고 지난 대선 패배는 네.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끌어안고 예. 이번 총선에 예. 합심하고 단결하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쪽이 분열하지 않고 단합하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결정 나는 거예요. 네. 이미 민심은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요. 예. 이제는 각 당이 누가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내고 예. 비교적 예. 그리고 특히
이걸 잘 수습해서 분열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이런 점에서 성찰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고만 언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고만하겠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상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역을 추미애 전 장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왔던 보수 패널 두 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민주당 안에서의 돌려막기 같은 뭐 이런 현상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보고 있을까. 제가 어떤 말을 보태도 네. 못난 집안 싸움이어서 그냥 이제는 더 자제하고 반박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했으니 예. 참겠습니다. 예. 못난 집안 싸움이라고 하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선배 되시지 않나요? 그럼요. 저하고도 예. 대학 선후배기도 하고 대학 선후배기도 하시죠. 2000년에서 뭐 2008년까지 같이 네, 국회의원.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고 예. 물론 중간에 뭐 아픈 일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단결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면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이 사람들은 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뺄셈의 정치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당 공관위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성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과오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다 적절하게 평가해서 공천에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상식적이고 투명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불과 2, 3일 전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양산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만나고 용광로 같은 네. 통합과 단결로 네. 예. 우선 승리하겠다. 정치인의 더구나 지도자의 말은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더군다나 이 엄중한 시점에 네. 그러면 저는 당의 구성원 모두가 당 대표의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될 때다. 네.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양산에 가서 같이 뭐 친문도 친명도 없다. 네. 모두가 대단합을 예. 해야 된다. 명문정당이다. 뭐 이런. 예, 뭐 명문정당 저는 예. 예, 예. 그런 표현으로 예. 그렇게 했으면 당의 어느 구석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던 당직자 모두가 네. 특히 이제 당의 지도부가 그런 어떤 기조에서 네. 이번 선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줬으면 합니다.